코이카멘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 코이카멘 IYS가 39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멘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라비안 나이트의 나라, 그러나 지금은 분쟁의 땅 이라크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이카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05년도 이라크 지원 예산은 6천만 불이었습니다. 한 사무소 예산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죠. 저는 커디스탄 지방 KRG 정부와 협의하여 여기부 연락사무소와 조율한 뒤 협력단 본부의 승인을 받아 시범학교 건설, 공급병원 건설, IT훈련센터 건설, 아르빌 상수도 개선사업, 자동차 면허시험장 건설, 수력발전소 건설, 공업시험연구소 강화, 대학교 어학교육시설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당시 코이카의 프로젝트 사업 예산 규모는 보통 2,000만 불이 주였고 큰 사업이 5,600만 불 정도였으나 이라크의 단위 사업은 1,000만 불 정도였습니다. 2000년 9월에 세계 정상들이 뉴욕 UN 본부에 모여 새천년 개발계획 MDG라고 하죠. 새천년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했었죠. 그때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교육은 보장되어야 한다. 자국이 못하면 선진국이 초등학교 교육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교육만큼은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협력 대상국 초등학교 관련 지원 사업은 코이카 사업의 중요한 업무였죠. 또한 1년에 150명씩 중견 공무원을 서울에 보내 연수시켰습니다. 다녀온 공무원마다 한국인의 친절함과 발전상을 직장 동료, 친지, 친구들에게 자발적으로 전하고 커디스탄을 한국처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친한 인사가 되었죠. 또한 각 부처에 부족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건설장비 그리고 행정차량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르빌 상수도 강화 사업과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유태상 박사, 곽창호 부장, 홍성균 차장, 박영길 과장, 옥광석 과장, 이병도 박사 등 그런 사람들을 위험지역에 상주시켜 협력단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했죠. 초등학교 건설을 수주한 주식회사 산미건설은 신천원 부장, 김주용 기사를 상주시켜 책임 시공했죠. 또한 살라딘 대학의 최신 어학시습실을 구축하였는데요. 이의 설치를 위해서 LG전선과 주오리엔트 AV는 김영기 사장인 기술자 10여 명을 이끌고 직접 와서 밤 11시까지 야간 작업을 하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모범사업으로 평가되어 아르빌주 슬레만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됐죠. 전쟁 지역에 와서 헌신한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이라크에서 협력단의 사업은 물자 공여나 공무원 연수 교육 등에 한정되었을 겁니다. KRG 정부는 외국 인사들이 방문해 오면 반드시 살라딘 대학의 어학실습실을 실시하도록 하여 협력단 사업이 자동적으로 대외에 홍보되었죠. 이후 KRG 정부는 도곡대학 및 슬레만 대학에도 어학실습실을 지원 요청해왔죠. 협력단에서는 본부에서 최용렬 부장이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단장으로 와서 교육부 장관이 직접 사업의 중요성을 브리핑했죠. 외교부 연락사무소의 문승현 총영사와 저는 각 협력사업 기공식이나 준공식 또 물자 공용식에 함께 참석하여 정부 대표, 원조기관 대표로 축사로 다니기에도 바쁠 정도였습니다. 저는 특히 아르빌에 도착한 후 현지인처럼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모든 커디스탄인들이 저를 다 알아보고 산타크스라고 부르면서 인사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전쟁 지역에서 수행되는 우리 협력 사업을 직접 파악하고 수고하는 협력단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본부에서 신당범 협력단 총재가 송민현 비서실장, 노현준 재난지역 팀장과 함께 아르빌을
방문했었죠. 저는 그때 신총재와 바르자니 총리를 모신 가운데 보건부 장관과 응급병원 건설 사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죠. 정승조 자이튼 사단장도 주요 참모들과 같이 참석하여 축하해주고 했습니다. 당시 아르빌에는 폭탄 테러 등으로 응급 환자가 많았으나 전문 응급시설이 전무하여 이 사업이 시급히 필요했었죠. 저와 빨라니 보건부 장관이 병원 건립 사업 협약에 서명을 마친 뒤 바르자니 총리는 신장범 총재하고 면담하면서 한국이 IT 산업의 선두주자임을 언급하면서 아르빌에 IT 훈련센터를 세워달라고 총재에게 요청했습니다. 총재께서 저에게 이 나라의 IT 교육의 수요나 운영 능력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본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하고 귀국하였죠. IT 훈련은 전 공무원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를 운영할 능력은 저에게 의문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거론했지요. 바르자니 총리는 IT 훈련원장은 지금 런던에서 IT 분야 박사 과정에 있는 오스만을 초빙하여 맡길 예정이며 교수 요원은 한국에 교육시켜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후 지원을 저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저는 최고 지도자의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외교부와 본부에 이의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죠. 그 후 아르빌 IT 교육훈련센터 건설은 성공적으로 수행됐고 안남기 소장, 최홍열 소장, 김용표 소장을 거쳐 한층식 소장 잼시 완공되어 바르자니 총리와 하태윤 이라크 대사가 전공 대표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아르빌 IT 훈련센터는 오스만 원장이 와하여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협력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아르빌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요청에 대하여 사전조사단이 왔습니다. 조사단에는 수자원공사의 이경수 처장, 조남빈 부장이 포함되어 있었죠. 현장은 아르빌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관광지역으로 댐을 건설할 장소는 아주 가파른 계곡을 있었기 때문에 근접하기가 어려웠으며 진입로를 만드는 것도 어렵게 보였습니다. 물론 최첨단 장비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할당된 950만 달러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몇 번의 현장 답사 끝에 저와 행정직인 그 이경수 처장은 사업을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요. 그러자 토목기사인 조남빈 박사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물론 난공사이긴 하지만은 수자원공사의 기술로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진입로 설치 도면과 댐 건설 도면을 손수 그려가면서 저와 이경수 차장을 마침내 설득했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건의를 본부에 건의했고 채택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 조남빈 박사의 집념과 상주하며 이를 건설한 유태상 부장과 오병근 처장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도국에 대한 협력단의 사업이 다 그렇듯이 세금으로 이 사업들의 예산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결정 책임은 더말 필요가 없습니다. KRG 영내에는 아르빌 영내에는 코이카가 최대 공여 기관이기 때문에 KRG 정부는 코이카를 크게 신뢰하고 많은 자문을 저에게 구해왔습니다. 개발 협력은 물론이고 총리는 자국 경제 발전 계획이나 대외 관계까지 저의 의견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개발 협력을 활용하여 우리의 중앙지역 분열원은 키스트와 국립의료원을 발전시키고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민관이 한마음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총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검, 전략, 협동의 국민정신이 필요함도 이야기했죠. 그때마다 바르자니 총리는 유심히 듣고 때로는 매무를 했습니다. 바그다드를 방문한 미국 국제개발처장이 아르빌에서 코이카와 자이튼 부대가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예정이 없던 아르빌을 방문하여 저는 그에게 협력단 사업을 설명하고 코이카와 미국 유세이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빌 응급병원 건설의 수행업체인 주식회사 기정이 유동성 작업 부족으로 부산에서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협력단 본부에 귀임하여 인도적 지원 십장을 맡아 세계 토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및 전쟁 피해
복구 사업을 맡고 있었죠. 시공회사의 부도로 당연히 아르비르 응급병원 건설이 중단되고 노무자에 대한 임금도 체불되어 현장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저희 후임인 안남기 소장의 보고가 빗발쳤습니다. 급기야 현장 소장의 힘으로는 현장을 통제할 수 없으니 본부의 고 인사가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우선 지불하고 현장 노무자들을 진정시켜달라고 건의해 왔습니다. 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총재나 담당 이사가 저와 같이 추자에 나서기를 건의했으나 저만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인은 제가 전임 소장이고 아르빌 정부 인사나 자이튼 부대와 관계가 좋으니 적임자라는 것이었죠. 저는 회사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12만 불을 제가 가지고 가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시행업체가 체불한 임금을 협력단이 미리 대납했다가 부도난 회사에서 이를 받을 가망이 없으니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은 현지 노무자들 입장에서는 시행업체도 다 협력단으로 알고 있고 시행업체가 체불한 것은 협력단, 더 나아가서 한국정부 코리아가 체불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서울 본부에서 온 인사가 체불임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시행업체가 부도가 났으니 후임업체를 우리가 물색하여 여러분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나중에 지불케 하겠다고 하면은 또 여러분의 일자리도 보장하겠다고 하면은 이를 현장의 노무자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달걀 투척은 애교이고 돌팔배나 몰매는 물론이고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총재와 이사께 제가 주시켰지만은 현지에 일단 가서 상황이 그렇게 험악하면 전문 보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했지만 상황이나 인명보다도 국고를 먼저 생각하는 그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앞일을 운명에 맡기고 상부의 방침에 따라 혼자 아르비를 갔습니다. 이게 공직자의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학교 노동자 시위 현장으로 간 것이죠. 저는 그때 감리사인 주식회사 명승건설의 최영관 건축사를 대동하고 아르빌로 갔습니다. 당시 저는 집안에 정말 생긴 급한 일로 출장을 갈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집안의 모든 일은 아내와 하늘에 맡겼습니다. 출장을 다른 사람에 맡기거나 연기하라고 발을 동동거리는 아내를 두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죠. 저는 공직자의 멸사봉공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했다고 지금도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르빌에 도착하여 우선 바르다니 총리와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시행업체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응급병원 건설 사업은 커디스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 양국 간에 합의한 대로 코이카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완성하겠다고 그러한 의지를 보이며 총리와 장관을 우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시행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지원은 불가피하니 그 점만은 이해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그들은 저의 설명을 듣고 이제야 안심이 된다면서 얼마간의 사업 지원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 현장에 총리와 장관이 저와 같이 가서 임금 체불로 성난 노무자들을 진정시켜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총리는 정해진 일정 때문에 동행이 어려우니 빨라니 보건부 장관과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노무자들과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보건부 장관이 저의 설명을 듣고 제 대신 직접 노무자들을 차분히 설득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큰 사단이나 사건이 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죠. 바르자니 총리는 제가 출장을 마치고 아르빌 공항에서 떠날 때까지 방탄차 세대와 무장경호원 9명을 내어주고 저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는 그 덕으로 무사히 출장을 마칠 수가 있었죠. 그 후 후임 시행업체로 주식회사 그리마와 GNK사를 가까스로 선정했으며 최웅열 소장 제임시의 아르빌 응급병원은 완공시켰습니다. 그러나 협력단과 원화로 계약을 체결한 그 후임 시공업체가 우리나라 2009년도 위안파동으로 원화 가치가 반절로 떨어져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업체는 위안 손해 고전 신청을 협력단에 했으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력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앞으로는 위안파동 때문에 손해보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보존해 주어 우리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협력단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체에게 사업 외적인 환경으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자이툰 부대에는요, 자이툰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평화와 승리를 의미하는 월계수를 뜻합니다. 그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공항에 인접한 황무지에 콘크리트 막사를 건립하여 주둔하였죠. 정식 부대명은 이라크 평화재간 사단입니다. 자이툰 부대의 정식 명칭 이라크 평화재간 사단. 제가 2005년도 부임했을 때에는 초대 사단장 황우동 장군에 이어 정승조 사단장이 지휘하고 있었죠. 정승조 장군의 첫인상은 목소리처럼 선이 굵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육사를 수석 입학하여 수석 졸업했으며 우리나라의 국방대학은 물론이고 미국 참모대학까지 모두 수석으로 졸업한 지장, 용장, 덕장으로 우리 군에서 정평이 난 우리 국군의 기린하였습니다. 정승조 장군은 참모들을 신임하고 장병들을 사랑하였음은 물론이고 쿠르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인사작전을 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한국군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승조 장군과 그의 후임 황중선 사단장은 코이카 활동에도 관심이 커서 예하 11, 12 민사여단 최육봉장군, 임국선 장군이나 민사협조본부장 신경수 대령, 민사참모 방경종 대령으로 하여금 우리 코이카와 긴밀히 협력해 했습니다. 또한 협력단이 초청하는 수자원, 이경수 추장 등 모든 전문가들을 면담하고 안전을 체크해 주었죠. 당시에는 안전상 협력단 직원, 외교부 연락사무소 직원은 물론 일반 교민들도 모두 자이툰 영내에 거주하며 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수드 바르자니 대통령, 니체르반 바르자니 총리 등 쿠르드 지도자들은 자이툰 부대의 복구 작업, 직업훈련원 운영, 야전병원 운영과 주민 친화 민사작전에 크게 감동하여 한국군의 주둔을 신이 내려주신 큰 복으로 여기며 형제로 대접했죠. 미국 등 다른 나라 다국적군들은 자이툰 부대의 민사작전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자이툰 부대 파병 시에 그 찬반을 놓고 국론이 심하게 갈렸으나 진보주 성향이 강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지만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어 전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파병 후에 자이툰 부대장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장병들의 일치단결로 무사고 가운데 훌륭한 민사작전을 펴서 KRG 정부와 주민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코이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그 성과를 극대화했었죠. 서울에서 온 이상희 합참의장이나 김장수 육군 참모총장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NSC 의장을 포함하여 많은 인사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렁차게 울리는 자이툰 부대의 사단가를 들으면서 아침 일과를 시작했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앞을 막아도 평화와 재건 위에 일어선 우리, 내일처럼 땀 흘리며 아픔도 함께 꾸리꾸리 코리아 꾸리 넘버원, 꽃피는 우정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대안에 거나 새 평화 앞 선봉에 선 자이툰 사단, 지금도 제 귓가에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협력단은 아직도 협력단가가 없습니다. 저는 인류 공영을 위한 협력단의 철학과 이념 그리고 희망을 담은 협력단가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냈던 2005년도 8월에 아래부는 뜨거웠는데요. 그때 저의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열뿜는 모래사막, 숨막히는 아르빌. 누가 포도를 있게 한다고 말했는가? 누가 정의를, 누가 평화를 말하는가? 자살폭동 소식은 쉼없이 날아오고 종족이 무엇이고 종파 또한 무엇인가? 헌법 초안 허공에서 5.1달러 춤추네. 누가 과일을 있게 한다고 말했는가? 누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하는가? 누가 인살라를 말하는가? 한 방울 물이 필요한데 한 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아라비안 나이트 나라, 그러나 지금은 분쟁의 땅, 이라크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